저는 옛날부터 그 사주팔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내가 사주팔자를 알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좀 점 보는데 철학관 이런 데도 많이 다녔는데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덕현 선생님 유튜브를 접하게 돼서 너무 재밌어서 명리를 먼저 시작했고 덕현 쌤과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영종도에 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처음부터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오는 길이 힘들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와야 돼도 되게 기쁘게 왔거든요. 근데 음, 와서 명리 공부보다 마음 공부를 제가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음 공부에 더 빠져서 계속 더 깨닫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전에는 뭐 명리 공부 잘해서 사람들의 그런 사주를 잘 봐줘야지 이게 저의 꿈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드렸죠. 잘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깨닫고 싶은 게 첫 번째 어, 꿈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희 스타일이 되게 좀 약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한 것도 약하고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한 달 전부터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삶인데 행복할까? 이렇게 늘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 행사가 끝나면 후련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오고 또 다른 걱정이 오고 계속 평생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살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 공부라는 걸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거였어. 내가 그동안 행복이 뭘까라고 찾았던 그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삶이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 뭐 고통 이런 거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명청 공부는 뒷전이고 이거 먼저 제가 깨달아서 하루빨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걸 하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굳은 그런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근데 가끔씩 그래도 아, 그 옛날에 그런 제가 살아왔던 그 습관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엄청 강해서 아직도 고민 안 해도 되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지난 일을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공부를 하니까 아, 알아채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흘려버리고 놓아버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책으로 많이 읽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선생님한테 듣고 또 그때그때 또 뭐가 문제인지 어, 또 원포인트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조금씩 저는 막 의식이 확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져요. 그게 이렇게 진작 배울 걸 하는 이런 기회가 주신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일찍 엄청 고민이 많았던 20대, 30대 이때 이 공부를 접했다면
엄청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걸 알게 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분, 또 고민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저처럼 삶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데 고민이 많고 늘 불안에 떨고 뭔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뭐 괜히 쓸데없는 걱정, 미래 이런 거, 일도 그렇잖아요. 일도 계획을 미리 계속 해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계획을 계속 해놓고 수정하고 계속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때 딱 계획할 때 딱 해서 딱 하면은 그게 그거예요. 근데 미리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옛날에 뭐 불안하고 걱정하고 한 게 막 9 정도 됐다면 지금은 2, 3 정도. 근데 이제 계속 올라오긴 하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건 그때 가서 하면 돼 하고 흘려버려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제가 옛날에 목표가 그거였어요. 직장 일은 직장에서 끝내고 나오면서 싹 잊어버리자. 그리고 쉴 때는 딱 쉬자. 이거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실은.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직장 일을. 계속 끌고 오면서 쉬는 그 휴일에도 계속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 평생 걱정만 하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때 일할 때는 그거만 하고 집에 와서 쉴 땐 쉬고 이런 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 올라가요. 저는 어, 공부를 하게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제가 항상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잠깐 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이 그걸 가능하게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라는 생각하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랑 도반님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사람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어렴풋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뭐 삶의 방향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보였다 하기도 뭐하고 보였다 하기도 뭐한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끊임없이 제 자신을 자책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제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내몰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 하나 깨달은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제 공부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일단 제 공부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오늘이 저희 종강인데 이때 저는 그걸로부터 다시 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리 공부요. 명리 공부는 일단은 기초는 없는데 지금 막 그 단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을 이제 쌓는 것을 이제 저는 제 그 전략은 전체를 한번 다 보고 큰 그림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쌓아가자 이게 제 전략이었는데 일단은 아직 이제 조금 남았어요. 전체를 다 보는 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세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서 예, 이제 그걸 튼튼히 하는 게 이번
1월 달, 1월 달, 2월 달 제 이제 그게 이제 제 계획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이 공부에 관심 있고 하고 싶은데 뭐 주변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 또는 좀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한번 어, 해보시면 해보시면 지금 제 지금 상황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선택해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일단은 제 마음이 그러니까 제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지 그 명리든 또는 제 일이든 무슨 사업이든 이런 것이 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좀 앞뒤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여기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체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말에 끄달린다는 게 뭔지 그 말에 끄달린다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저한테는 체험이 안 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말에 끄달리는 거구나. 소리에 끄달리는구나, 보는 거에 끄달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으로 좀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로는 뭐 많이 그래 그렇겠지 아니면은 그렇게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조금 가슴에 와닿으면 현실적이 돼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리를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음양오양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아직도 이제 중급을 이제 고급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 초급에서 음양오행만 정확히 안다면 이 고급은 그냥 이 거저먹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초급을 들으면서 음양오행을 계속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입체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제가 조금씩 이걸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윤곽이 요만큼씩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게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 준다는 게 내 편협한 생각과 내 그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이 상담을 한다면 내 개인적인 정말 의견일 뿐인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 인생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게 공부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정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뭐 명리나 남의 그 인생사를 상담한다면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절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보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거는 저에 대한 그 막연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현상화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되게 이렇게 여태까지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뭔가 빈자리가 항상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서 늘 그 빈자리가 이렇게 채워졌으면 좋겠음. 그래서 늘 그 공허하고 늘 허망하고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그 내가 그 채우고 뭐 갖고 싶고 이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가 돼서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를 절대 제대로 상담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절실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명리를 하시려고 하고 상담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닌가, 마음 공부는. 그래야지만 상대에게 정확하다는 것도 우스울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술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처음에 명리 때문에 사실은 왔거든요. 마음 공부는 저는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 공부를 늘 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상황이 너무 좋게 돼 있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왜냐하면 그 불씨가 돼서 더 열심히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 공부가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 명리 공부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속도 아니고 정배속으로 계속 들으면서 아, 내가 고급의 그 어떤 그게 사실은 되게 이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 이걸 먼저 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먼저 봐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유혹도 많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이 지식만 계속 쌓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나를 속이는 짓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들으면서 똑같은 그 내용인데 제가 듣기에 다르게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받아들임이 넓지 않다면 내가 풀이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게 뚫려 있지 않다면 이거는 내 하나의 개인적인 소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리를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저는 마음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 공부를 만약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이 명리 공부나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시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 공부는 필수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들 다들 감사하고 그 도바님들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만나서 좋고 선생님과 다들 너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사가 되려면 꼭 마음 공부는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특히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렵고 그리고 약간 좀 무대공포증까지 올 정도로 싫은 일이었어요. 싫은 일. 그리고 근데 지금 약간 떨림은 있지만 비교적 좀 마음이 괜찮다, 고요하다. 그거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경이로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수업날 인천대교를 건널 때 계속 껄껄껄 하고 왔거든요. 하지 말 걸, 오지 말 걸. 왜 온다고 했을까? 내가 또 왜 일을 또 벌릴까? 그런데 제가 이 생에서 꼭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연한 그 죽고 싶은 생각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그 첫날 되게 되게 불편했어요. 오는 내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잘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되게 불편하게 왔는데 첫 느낌은 되게 이제 너무너무 좀 편안했어요. 첫 만남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그대들의 모습들에 그리고 중간에 여러 번 예전 같으면 중퇴를 했거나 제가 수많은 중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개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인천대교를 건너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마침표를 찍는구나.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장하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왔는데 뭐 그 한마디로 그냥 처음과 지금이 달라졌다. 그래서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절저절 이 공부 저 공부 이명상 저명상 헤맸던 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되게 코끝이 찡하고 좀 안쓰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덕현 선생님과의 인연이 돼서 이렇게 또 제자도 되고 이 공간 안에서 저절로 이 훈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어서 남은 생은 불현듯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은 다시 하지 않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그래서 그냥 이제 매 순간 좀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할 일이다. 순간순간 어제도 뭐 내일도 없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건 제가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에 비해서 명리 공부를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런데 왜냐면 그 의식 성장 없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식 성장 없이 내가 이렇게 명리를 달달달 외워서 사주 푸는 법만 알아서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또 올해는 더 좀 이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선생님도 감사하게도 이론서를 또 몇 권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보고 방송도 더 집중해서 보고 또 수업도 현장학습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경자년에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같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준 도반님들 너무 감사하고 늘 자상하게 먹을 거 챙겨주시고 항상 든든하게 옆에서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할 때 수많은 여러 상황들에 이제 맞닥뜨리니까 고민도 하고 또 이제 비용도 드니까 비용 문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100배 이상의 효과는 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좀 그냥 매 순간 삶의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좌절하고 막 괴롭고 그런데 좀 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권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마음 공부 뭔지도 모르고 명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항상 관심만 갖고 있었고요. 명리는요. 그리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했는데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에서 책도 보고 해가지고 저 나름 했다고 했는데도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니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볼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명리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마음 공부는 뭔지 전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몰랐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 미리 공부해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동영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책을 읽어주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좀 요런 건가? 그러고 그냥 조금 아주 아는 정도였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따분하고
지겨운 그런 소리 이야기는 절대 저가 깊이 빠져들지 않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뭐 법륜 스님의 이야기도 다 들어봤고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이게 좀 한 소리 한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별로 그때 잠깐 감흥이 있을 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저 정도는 내가 생각해도 알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되어지고 그게 저가 스스로 이제 실천되어져서 처음에는 저도 아주 낮은 의식에 항상 불안하고 불평도 많고 가진 게 다 있으면서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항상 공허하고 그리고 왜 항상 저를 그 빗대서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게 닥쳤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고 저만을 계속 비난을 많이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화살이 나는 엄마 아버지가 이래서 그래. 나는 살면서 20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 뭐 누구를 만나서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화살이 다른 사람한테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공부를 서서히 하면서 그게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이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 저도 의식이 막 낮고 막 안 올라고 이제 여기 다른 도반 선생님들 막 올라가는데 저만 안 올라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따라가는 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게 그 욕심을 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만 항상 꼴찌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냥 뭐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런 마음도 없어졌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그 저를 뭐 탓하고 그랬던 것도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거보다 무슨 이렇게 현실에서 어려움이나 제가 막 머리가 아프고 고민해야 될 일을 딱 직면을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그거를 고민하고 제가 소가리를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리고 그 짐을 저 혼자서 다 지고 갔었어요. 그 결국 해결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는 앙금처럼 제 가슴에 남아서 저 뿌리 깊게 제 그 뭐 신체 한 부분에 녹아서 스며들어서 아무리 닦아내도 닦아낼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그런 사건이 생기거나 내가 그런 일이 직면하면 바로 흘려보내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의 불화랄지 뭐 주변의 사람들 그다음에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그게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그거는 그냥 내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변화에 그렇게만 생각을 뒤바뀌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게 없고 내가 그걸 온갖 다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 하나 바꾸는 거가 나를 온전하게 평화롭고 온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음 공부를 이제 나이 들어서 알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분이시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봐야 되는 일. 이 세상에 나와서 온전하게 행복해지고 온전한 나를 찾아가고 한 세상 사는 거 아웅다웅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돈에 쫓아갈 필요도 없고 사람에 쫓아갈 필요도 없고 누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경계하면서 살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저가 저의 그 담을 쌓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이제 남은 인생이 뭐 몇십 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땅에 살아와서 한번 걷어가는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크게
족적을 남기는 일이 아닌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달라져요. 정말 신비롭게 저의 그 전의 태도에서 바뀐 태도에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러지? 그러진 않으면서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점차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힘들게 한다는 사실조차를 제가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다가도 말아버리고 자기네들도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명리를 저도 처음에는 명리를 막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카페에 그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막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으로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막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아는 대로 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의 이 고민을 다 풀어주리라.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요원한 일인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높아지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것만 딱 하나 봤는데 이제 이렇게 시각 공간적으로도 볼 수 있고 막 이 다방면에서 이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안 보였던 것까지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신기가 들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다라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니까 선생님의 설명도 전에는 굉장히 저를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걸 어떻게 알게 됐지? 라고 조금 놀라시는 것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초보적인 발상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그 질문이 다르겠죠. 그리고 왜 얘는 이렇게 나빠졌냐가 아니라 제가 알게 된 기초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나빠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대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단답식으로 얘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냐 이러면은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학습이 되는 게 없고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여쭤보면 그것은 바로 저에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게 똑같은 게 나왔을 때 놓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이 나왔을 때 다시 복습하게 되니까 완벽하게 그건 제 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고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교통, 거리, 그 다음에 가족과의 뭐 주말에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오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뭐 건강적인 문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저질러 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내가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본 후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중도에 이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내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인생에서 이런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가르침과 그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2년이 닿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이 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두렵고 보안 선생님들을 뵈면은 와 내가 인생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죽어도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난 만났다. 정말 행운하다. 내 인생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20년 30년 지기 친구들보다도 너무나 더 이 마음도 많이 가고 너무 좋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여기 멀리서까지 계속 와주셔서 정말 그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인연을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꾹 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의식이 높아지고 이제 나중에는 각기 계신 곳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셔서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이제 행복 전도사로 이제 되셨으면 해서 어떤 저는 너무 그냥 항상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